정부가 어제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역대급 금융 지원안을 발표하면서 그중 기업 자금 조달에 숨통을 터주기 위해 20조 원 규모의 채권을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단기로 조달하는 채권 금리는 여전히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아직 시장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은 것인지 시장 전망과 분석을 이충우 기자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포인트들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예, 지난 19일에 정부가 1차 비상금융회의를 열고 50조 원을 민생,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어제 회의에서 100조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역대급 지원 카드를 꺼낼 정도로 우리 기업들이 위기에 몰려 있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있고 그리고 극심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과감한 자금 집행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정상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업조차 유동성 위기로 몰아넣는 금융시장 불안을 조기에 진화하겠다는 건데요. 어제 발표 내용에서 특히 눈길이 쏠리는 게 그 문재인 대통령이 별도로 언급까지 한 채권 안정시장 펀드 규모에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거든요. 앞서서 정책 효과가 빛을 보기 위해서는 이 채권 안정 펀드가 적어도 10조 원 이상으로 조성돼야 된다고 채권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회의에서 20조 원으로 그 규모가 2배 이상 확대돼 결정이 됐습니다. 이 20조 원 규모는 4월부터 12월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의 절반 이상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인데요. 당장 빌린 돈을 스스로 갚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우선 급한 불을 끄기로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전부터 신용경색에 대한 우려감들이 계속 나타났고 때문에 정부에서도 지원 규모를 2배 이상 늘린 건데 지금 그러면 이런 신용경색과 관련해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그 말씀하신 신용경색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신용 스프레드가 8년 만에 최대치로 벌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용 스프레드는 아시다시피 회사채 금리와 국고채 금리의 격차입니다. 그러니까 스프레드가 확대된다는 건 시장이 그만큼 그 기업에 대해 신용 위험을 높게 보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회사채가 시장에서 외면을 받아서 기업의 자금 조달 부담이 가중됐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다시 말해서 기업 안정성이나 성장성에 대한 우려로 회사채 수요가 줄고 매물까지 쏟아지게 되면은 투자자한테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해야지 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회사채 금리는 더 오르게 되고 안전자산인 국채와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건데요. 정부 정책 발표 이후에도 어제 신용 스프레드는 전일 대비 더 확대가 됐습니다. 그 3년 만기인 AA- 회사채 금리는 2.006%로 국고채 3년물과 금리차가 0.879%포인트로 확대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전부터 0.8%포인트 격차가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용 스프레드는 코로나19가 본격화되기 전인 지난해 말이나 연초까지는 0.5%포인트 수준의 격차를 보였습니다. 다만 어제 시장도 그렇고 오늘 시장도 그렇고 물론 미국도 있습니다만은 경기 부양책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증시는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앞에서 어떤 신용 스프레드 상황을 들어보면 증시와 또 이쪽 신용경색에 대한 우려감, 그 체감상의 괴리는 좀 커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증시와 다르게 시차를 두고 반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최근 스프레드 지표가 금융시장 경색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 상황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채권시장 거래가 워낙 위축되다 보니까 채권을 팔려고 금리를 높게 불러도 거래가 체결되지 않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높게 부른 호가가 거래 미체결로 시장 가격이나 지표에 반영이 되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지표보다는 그 시장 상황이 훨씬 빠르게 경색되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시장 경색의 근본 원인이 기업의 펀더멘털, 즉 기초 체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 아닙니까? 근데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스프레드 확대는 앞으로도 불가피하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증권사의 분석 보고서, 크레딧 시장 분석 보고서를 보면요. 이번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 과잉 공급에 따른 일시적인 소화 불량에 대한 소화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시장 소화 불량이 아닌 기업의 체력 저하로 크레딧 스프레드는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아직도 부정적인 전망을 유지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기업어음 금리는 지금 여전히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거군요. 예, 그 단기물 금리를 파악할 수 있는 기업 어음 금리 91일물을 보면요. 예. 정부 정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어제 보니까 연 1.65%로 전일 대비 0.1%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6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전격 인하한 뒤 다음 날 17일 1.36%로 내려간 것과 비교하면은 0.29%포인트나 올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기업원 같은 단기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머니마켓 펀드 환매 움직임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분기 말마다 이 MMF 머니마켓 펀드 환매가 돌아오는데 단기채를 중심으로 이번 3월 말이죠. 단기채를 중심으로 매물이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 불안감이 스프레드 지표 개선 같은 것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 단기물 시장 경색이 중장기 자금 시대 중장기 조달 시장 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보니까 그 발화점부터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소방수가 불을 끌 때 불난 집의 입구부터 불을 꺼야 한다. 이런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점에서 지난 2008년 채권안정펀드 조성 당시와 달리 이번 채권안정펀드에서는 기업어음도 매입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안정펀드를 통해 4월부터 회사채를 매입하기로 했는데 이 4월 이전, 그러니까 기업의 어음의 경우 채권안정펀드가 가동하기 전부터 신용등급이 우량한 CP와 전단체는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자면 전례 없는 100조 투입이라는 숫자는 이미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앞으로 속도가 관건으로 보이고요. 이 시의적절한 조치로 보다 빠르게 시장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충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